안녕하세요, 오토PD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딜락의 아이코닉 모델 신형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에스컬레이드 ESV 휠베이스 확장형 모델이고요. 안 그래도 큰 에스컬레이드인데 그보다 큰 ESV 모델을 타고 있어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럭셔리 풀사이즈 SUV인데요. 1998년 1세대 출시 이후 지금까지 약 100만 대 이상 판매가 된 캐딜락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모델입니다. 이 신형은 디자인 및 편의사양이 개선된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자, 일단 출발하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기어 레버가 없어졌는데요. 여기 레버 타입이 신형이 되면서 칼럼식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그냥은 안 움직이고 앞으로 당긴 다음에 내리면 D, 그리고 위로 올리면 R, P 버튼이 있고요. 자, 그럼 진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차 타워인데요. 일단 카메라를 켜고 좀 크게 천천히 돌아 나가도록 할게요. 우와. ESV 네. 확실히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와. 뒤에서 봐도 네. 이거는 버스 타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래도 카메라가 진짜 도움이 되네요. 네. 확실히 이런 카메라 화질도 좋아지고 좀 보기가 편해지겠는데, 아니 이렇게 큼지막한데 이 정도만 나오는 건 너무 낭비 아닌가. 그런 건 좀 있네요. 차라리 하나씩 섹션 해가지고 보여주면 안 되나? 지금도 보면은 네.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거의 닿을 듯하게. 또 근데 크게 돌아야 되는데 내륜차라고 앞바퀴가 지나간 길을 뒷바퀴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더 안쪽으로 먹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휠 긁는 거 조심한다고 오히려 약간 옆에 측면 바디를 긁을 수도 있어요. 제 차는 카메라가 없거든요. 뭐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그때는 사이드미러를 최대한 뉘어가지고 라인을 보면서 이렇게 감을 익히긴 하는데, 야, 타자마자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처음부터 캐딜락 측에서 미션을 줬나 봐요. 좀 적응되면은 카메라 서포트를 받으면은 또 아주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못 지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함부로 진입하기 어려워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곳에 뭐 주차장이 정말 너무 좁거나 가기 크거나 이러면은 좀 난감하지 않을까. 예. 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도로로 나오면은 또 이 차폭 안을, 차선 안을 지키기가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그런데 좀 브레이크 담력이 좀 세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담력이 좀 가벼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가볍게 훅 들어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제동이 이렇게 실질적인 제동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기보다는 초반부터 어쨌든 담력이 좀 세면서 제동력이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발휘를 해주면 안정감이 좀 더 있다고 할까? 이 타이어가 지금 이제 24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브리지스톤의 아렌자 타이어 올 시즌이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24인치로 업그레이드 된 거는 좋은데 일단 중후한 멋도 좀 나고, 이 에스컬레이드의 큰 덩치에 맞게 되게 중후한 멋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타이어의 종류의 선택의 폭이 좀 적어졌다고 할까? 앞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 가속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이런 차는 퍼포먼스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납작하고 작은 스포츠카에서 느끼는 퍼포먼스와 이 거대한 몸집에서 정말 호쾌하게 딱 막 밀어주는 그 퍼포먼스가 약간은 좀 결이 달라서, 오히려 이렇게 좀 악천후까지는 아니지만 비가 오는 날에 차체를 저 어마무시한 공차 중량으로 눌러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코너도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이런 도로에서는 주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좀 비도 오고 도로 위에 차들도 많은데 더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리고 차체 크기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또 이 에스컬레이드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에스컬레이드의 주행 철학은 고요한 정밀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 시에 정말 조용하면서도 노면과의 연결감을 극대화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엔진음 유입도 되게 거칠게 실내로 들어온다기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걸러져서 좀 기분 좋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노면의 하부 소음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 풍절음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진 않네요. 파워트레인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신차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대용량, 대배기량,
VA까지 실린더가 정말 많은 그런 모델입니다. 물론 실린더가 많은 만큼 이 실린더의 작동 패턴을 달리하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도 이전과 동일하게 5600rpm에서 426마력을 내뿜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전기차들이 하도 하이스펙들이 많아가지고 이 426마력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인상적이진 않긴 한데요. 어쨌든 이 육중한 몸집을 끌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호쾌하게 치고 나가는데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1500에서 4000rpm 사이에서 63.6kg을 발휘하고요. 변속은 하이드라매틱 10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 타입에서 이 컬럼식으로 바뀐 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이게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 승용 모델이 아닌 약간 상용 모델을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승차감은 당연히 상용보다는 정말 편안한 승용 느낌이고요. 그런데 복합 연비는 일반 모델이 6.4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ESV는 5.9km/L예요. 이게 차 가격도 가격이지만 정말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는 이 연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이 가운데나 스티어링 휠 쪽엔 없고요. 왼쪽 하단에 2륜, 4륜 하이, 4륜 로우 이쪽 드라이브와 같이 모드 버튼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견인, 마이 모드 이렇게 있고요. 지금까지는 투어 모드로 달렸는데 빗길이지만 잠깐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요. 오, 야, 이게 뭐 사실 지금 비도 오고 해서 뭐 그렇게 밝고 하진 못하는데 사운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약간은 이 무게를 잊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호쾌하게 잘 나가네요. 근데 사운드 좋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승이 많았고 또 내연기관도 다운사이징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런 V8 직분사 엔진을 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리치한 소비자들한테는 이 사운드가 구매 요인 중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8기통 자연흡기의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옛날 자동차 매니아들.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헤리티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엔진은 진동감도 느껴지게끔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실제와 비슷하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진짜 리얼 V8 직분사 사운드 들으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가상 엔진 사운드들은 콩으로 만든 고기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걸 반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조향감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꾼 상태에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물론 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커다란 차체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때 스티어링은 또 너무 무거우면은 힘들까봐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보통 SUV들, 특히 덩치 큰 SUV들이 이런 스티어링 조향 각에 있어서 좀 마진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돌리는 것보다 차가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마진을 많이 두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핸들링 감각을 그래도 중요시한 거네요. 아무리 큰 SUV를 할지라도. 지금 저 앞에 GB80이 가고 있는데 사실 GB80도 꽤 덩치가 큰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애기 같아요. 또한 승차감은 1000분의 1초로 차체 상태를 확인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역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 댐핑의 감쇄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 역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체의 속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차량의 높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차도 사실 렌즈로버와 마찬가지로 오프로드를 찾아가지고 락을 넘고 그런 용도의 차는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4륜 로우까지 갖추고 있고요. 또한 차체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웬만한 홈로는 차량 하부에 손상 없이 주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라운드 뷰는 주행 속도가 꽤 높아졌는데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네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표준, 오버헤드, 측면, 후방은 히치까지 아무래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은 히치까지
옵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드는 나이트 비전 기능도 있고요. 차량의 전체 길이는 일반 모델이 5410mm 그리고 ESV는 5790mm고요. 전폭은 동일하게 2060mm입니다. 전고는 일반 모델이 1935, 또 ESV는 오히려 5mm 낮은 1930mm고요. 휠베이스는 일반 모델의 3071mm, 또 ESV는 3407mm고요. 공차 중량도 일반 모델 2830kg, 그리고 ESV는 좀 더 무거운 2940kg입니다. 트렁크도 기본이 일반 모델은 722L, ESV는 1175L, 2, 3열 모두 폴딩 시에는 각각 3413L와 4027L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웰컴 애니메이션도 신규 디자인된 헤드램프에 맞춰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신형으로 오면서 헤드램프는 수직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앞쪽에 크레스트 엠블럼에는 일루미네이티드 약간의 빛이 들어오고요. 후면 엠블럼에는 없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트림을 선택 시에는 서라운드 그릴 라이팅 기능도 있고요.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스크린인데요. 무려 85인치나 되는, 최근 링컨 모델에서 봤던 것과 좀 유사한 방식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운전석과 가운데까지는 55인치의 8K, 그리고 조석 쪽은 4K 30인치 크기인데요. 예전에 링컨도 약간 이런 안쪽에 컨텐츠 구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좀 여백이 좀 많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좀 더 크게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은 좋고요. 여기서 차량에 관련된 정보 외에도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다른 모델들도 좀 큼직큼직하게 나오는데 차량 크기와 비교하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도 뭐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차량과 관련된 정보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도어가 전동식으로 오토로 닫히고 열리는데요. 다양한 조작 버튼들을 가지고 심지어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으로 닫히기까지 하고요. 물론 차량 도어 쪽에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이라든지 사람 등을 감지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차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 사이드 스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내 컬러는 기본 젯 블랙, 그리고 일반형 모델은 위스퍼 베이지와 ESV는 시어 그레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외장 컬러는 블랙 레이븐, 크리스탈 화이트 트라이코트, 갤럭틱 그레이 메탈릭, 아젠트 실버 메탈릭, 레디언트 레드 틴트 코트 등 5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이 트림명도 그렇고 컬러명도 그렇고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하네요. 또한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도 신규 적용이 돼서 원격으로 시동을 건다든지 차량을 조회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어레버가 없어지면서 추가적인 스크린이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뭐 공조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열까지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리면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능들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확실히 차량 크기에 걸맞게 암레스트 이 안쪽에 수납 공간 상당히 크고, 또 냉장 기능까지 있어요. 특히 또 ESV 모델 같은 경우는 오너 드리븐보다는 슈퍼 드리븐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따가 2열에 탑승해가지고 또 2열 느낌은 어떤지도 한번 저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ESV와 일반 모델 판매 비율이 ESV 모델이 거의 2배 가까이 초도 물량 완판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2열로 자리 옮겼습니다. 지금 2열 우측 자리에 앉았는데요.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B필러에서 살짝 뒤로 간 상태고 1열 시트가 상당히 두껍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개별적인 모니터가 각각 있고요. 또 가운데 이런 조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또 이런 선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앞쪽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여기가 플로팅 타입이라서 이 아래쪽에 커다랗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HDMI 그리고 또 220V 단자가 있고요. 따로 2열 쪽에 이런 블라인드는 없고요. 또 송풍구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 이 헤드레스트 쪽에도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40개로 늘어난 이 AKG 사운드 시스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사운드 진짜 좋다. 이런 출력 자체도 이 커다란 차체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사운드 퀄리티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스튜디오급의 사운드 청취 경험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모니터에서는 HDMI를 연결해서 영상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차량 상태에서는 속도계라든지 트립 정보가 뜨고요. 뭔가 좀 컨텐츠가 다양하게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는 시트의 온도, 마사지, 그리고 위치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열선은 물론 통풍 기능까지 있고요. 메모리 기능까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공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실내 무드 조명도 이 뒤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두 개나 이쪽에 있습니다. 각각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헤드레스트는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등받이라든지 좌판도 좀 탄탄한 시트 쿠션이에요. 자,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하면 이 정도고요. 기울기는 여기까지 누워집니다.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요. 보통 이런 SUV 모델에서 1열 대비 2열 승차감이 다소 떨어지곤 하는데, 물론 이 차도 1열이 2열 대비 조금 더 좋긴 하지만 2열도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노면의 잔진동들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높은 차를 탈 때면은 이런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좀 앞뒤 좌우 쏠림이 가장 불편함을 초래하긴 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차가 상당히 높은데도 이런 몸의 움직임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몸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에도 이런 편안함이 꽤나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재도 위쪽 헤드라이닝에 스웨이드 소재로, 그리고 몸에 닿는 부분이 플라스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호사스러운 그런 느낌을 제공하는데요. 또한 위쪽에 파노라마 루프뿐 아니라 이런 도어 쪽 윈도우 크기도 상당히 커서 개방감도 좋고요. 그리고 타고 내릴 때 편하도록 이 앞쪽에 커다란 핸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는 2열도 충분히 편하다고 느꼈는데요. 주행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2열은 1열 대비 승차감이 떨어지긴 하네요. 전반적인 큰 충격들은 마찬가지로 잘 걸러주고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잘한 진동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 ESV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뿐 아니라 3열까지 탑승객을 모두 탄 상태에서도 꽤나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이어서 3열 공간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리를 3열로 옮겼습니다. 지금 2열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도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무릎 공간도 약간 여유가 있고, 발밑 공간은 밑이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이 이렇게 허리를 세워도 주먹 단계에서 한 개 정도가 남네요. 또한 송풍구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추가적인 컵홀더와 수납 공간, C타입 단자가 있고요. 따로 뒤쪽에서 공조를 조작할 수는 없고요. 확실히 상대적으로 3열 시트는 이런 시트 두께가 얇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기댔을 때 3열 치고 이 정도면은 꽤 아늑하고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3열 SUV들이 어린아이가 뒤에 탄다거나 아니면 좀 짧은 거리를 간다거나 할 때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장거리 이동 시에 3열 탑승을 성인이 한다면 좀 그렇게 편안하지 않는데, 이 차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장거리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두껍게 있지만 이런 윈도우도 있어서 개방감도 살렸고요. 가운데 앉는 사람은 또 이쪽에 따로 턱이라든지 이 센터 콘솔이 뒤로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명이 앉을 수도 있고요. 3열 치고는 승차감도 깔끔한 편입니다. 그런데 소음 유입은 확실히 2열 대비 3열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오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캐딜락의 신형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과 1열과 2열은 물론 3열까지 모두 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그리고 스포츠 플래티넘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두 트림 모두 가격은 동일한데, 기본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1억 6,607만원, 지금 타고 있는 더 뉴 에스컬레이드 ESV는 1억 8,807만원입니다. 사실 이런 에스컬레이드는 상대적으로 소비층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특정 수요가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캐딜락 코리아는 최근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초도 물량을 완판하는 등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신형 에스컬레이드가 캐딜락의 아이코닉 모델로서 기존의 인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글로벌 공개된 전기차 IQL의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